반갑습니다. 인천 서부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같이 첫걸음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자기 이해 및 표현과 관련된 진단 활동 부분을 맡게 된 인성초등학교 김찬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세밀한 진단과 관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올해 상황으로 봤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안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활동 자체보다 교사의 관찰 관점이 중요한 활동입니다. 개별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 관점 역시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4가지의 활동을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학생의 성향, 가정과 교우 관계, 자존감 영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표현 활동을 통해 교실 환경까지 가능한 활동들을 준비했습니다. 미술 활동까지 포함하여 2차시 정도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수업은 듣고 싶은 말이라는 주제의 수업입니다. 학생들과 만난 지 얼마 안 된 학기 초, 학생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작품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들었던 말 중 지우고 싶은 말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떠올린 말은 이제 지워버리기로 하고 비행기 날리기, 구겨서 통에 버리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후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듣고 싶은 말이라는 동시를 함께 읽고 내가 들은 말 중 기분 좋았던 말을 생각해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 골라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캘리그래피나 띠처럼 자른 색지에다가 적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들의 작품을 교실 뒷면에 모아 교실 환경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모아놨다가 매일 듣고 싶은 말을 한 친구씩 돌아가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고 싶은 말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을 미리 파악하여 1년 동안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설문지 기능, 줌을 통한 비공개 채팅, 고학년의 경우 카카오톡 비공개 비밀 채팅방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여 상담과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 좋았던 말을 모든 별로 얘기하는 모습 역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장점, 성향, 자존감, 그리고 자신을 얼마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표현에 익숙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에 익숙한 학생들이 있고 장난을 치거나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준비한 활동을 가져올 수 있는 성취 기준을 국어과 미술과에서 가져와 첨부하였으니 학기 초에 학생들의 모습을 진단하고 이 단원을 활용하여 진도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지우고 후련해져요 라는 제목으로 넣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지우고 싶은 말들을 쓰는 것을 담임선생님께서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 그게 어렵다면 학생들이 후련함을 느껴보는 정도로 끝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기분 좋은 말로 채워요입니다. 내가 들었던 말 중 기분 좋았던 말, 듣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학생들이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줌으로는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를 함께 읽고 생각이 안 나는 친구는 동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꾸며봅니다. 이때 미술 활동이 들어간다면 차시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고학년에게 어울리는 캘리그래피 활동에 대한 소개입니다. 캘리그래피는 글자를 자신의 개성을 담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때 예시 작품을 많이 보여주면 좋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캘리그래피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학년에 어울리는 색지에 쓰는 활동에 대한 소개입니다. 다양한 색지를 띠 형태로 만든 후 학생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적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뒷부분에 쌓아서 연결하여 환경 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친구씩 돌아가며 친구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뒤편에 붙여서 우리 반 친구들이 직접 꾸민 특별한 교실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나의 멋진 손이라는 수업입니다. 학급의 분위기는 결국 각각의 개별적인 학생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생들 한 친구 한 친구의 모습에 서로 관심 갖고 이해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도화지나 A4 용지에 학생들이 자기 손바닥을 그립니다. 그리고 손가락마다 나의 장점을 적어봅니다. 학생들의 손가락을 다양한 색깔로 색칠한 후 내가 그린 손 모양을 가위로 잘라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색칠되어 있는 손 모양의 뒤편에는 나의 단점이나 올해 성장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장단점을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린 손은 교실 뒤편에 무지개나 하트 모양으로 붙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학생들의 단점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관찰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쓰는 과정에서 학생이 가진 자기 이해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력이 부족한 친구는 5개를 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색칠, 가위질하는 모습을 통해 소근육 발달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자존감 및 성향 역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활동에 참여하는가,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는가,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만 치려고 하는가,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들이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와줄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따뜻한 관찰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해 줍니다. 장점으로 생각했던 모습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장점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아이 성격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참조한 부분입니다. 주의 집중, 수줍음, 활동성 이 3가지가 많고 적음에 따라 학생들의 장단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실 장점에는 단점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자신의 단점에 집중할지 장점에 집중할지 결국 자신의 선택이 중요함을 자존감과 연결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주의 집중 정도가 높은 친구들은 글쓰기, 책 읽기,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 집중 정도가 낮은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아 방탈출, 보물찾기를 잘하고 모험 정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수줍은 정도가 높은 친구들은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하나의 이야기를 잘 만들고 자신의 생각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줍은 정도가 낮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지닙니다. 활동성 정도가 높은 친구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활동성 정도가 낮은 친구는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 주변의 피드백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장점 그리기 활동을 소개합니다. 종이에 손을 그리고 손가락마다 장점을 적고 색칠합니다. 그리고 가위로 자릅니다. 이왕이면 두꺼운 종이나 도화지가 좋고 만약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된다면 교사가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미리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밝은 색을 써야 글씨가 잘 보인다는 점과 손가락마다 다른 색을 쓰면 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표현 예시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단점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른 손 모양을 반대편으로 뒤집은 후 나의 단점을 생각해보고 손가락마다 적어봅니다. 손바닥에는 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내가 다짐하는 말을 써봅니다. 꼭 5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고 단점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올해도 이렇게 하자, 긍정적인 표현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생들의 손 자료를 이용해 학년 말이 되면 타임캡슐처럼 내가 올 한 해 잘 성장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점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손 모양의 종이를 교실 뒤편에 하트 모양이나 무지개 모양으로 만들어 특별한 환경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나는 좋아해 라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16개를 적어보고 분류해보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보고 포스트잇으로 적어봅니다. 교사가 아이들이 제출한 포스트잇을 다양하게 분류해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활동, 음식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 못했던 것들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16개의 좋아하는 것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류해보고 친구들에게 3가지 정도를 발표해 볼 수 있습니다. 관찰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적어놓은 학습지를 보며 자기 이해력이나 성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생활 습관과 같은 부분도 관찰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휴대폰, 유튜브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취미생활, 가정환경 등 온라인 수업 전 학생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분류해 보는 활동을 통해 분류를 잘 하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며 나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가능한지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포스트잇에 적고 간단히 분류해 봅니다.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16칸을 채워봅니다. 이때 타이머를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게임처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알아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류해보고 친구들에게 3가지 정도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관찰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적어놓은 학습지를 보며 자기 이해력, 성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생활 습관과 같은 부분도 관찰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휴대폰, 유튜브와 관련된 내용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의 취미생활, 가정환경 등 온라인 수업 전 학생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분류해보는 활동을 통해 분류를 잘 할 수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며 나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쓴 학습지를 가지고 있다가 온라인 수업 시 개별적인 생활 습관을 미리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차시를 늘려 미술 활동을 한다면 A4 용지에 반 정도의 종이를 주고 무엇을 좋아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표현하여 사물함 환경 구성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활동인 마음의 표현이라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활동 방법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나는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지 찾아보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나온 5가지의 표현 중 일부를 가지고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서 마음의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표현을 받았을 때 좋았는지를 말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표현 방법을 찾아봅니다. 나와는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 표현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표현을 넣어 이름 삼각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관찰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선생님은 이 활동에서도 자기 이해력 모든 활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표현을 관찰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표현에 익숙한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각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표현을 나타내보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익혀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한 번에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서로 좋아하는 표현을 통해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좋아하는 표현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술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를 소개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첫 번째 챕터입니다. 모둠 활동으로 내가 기억에 남는 표현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고마웠을 때 해준 표현, 사랑의 표현, 미안한 표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주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을 살펴봅니다. 4개의 마음의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표현은 말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도움을 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로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각각의 글이 어떤 표현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찾아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을 찾아봅니다. 학생들이 포스트잇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옆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친구들이 어떤 표현을 좋아할지 선생님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번째로는 차시를 늘려 표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를 4등분하여 삼각대 형식으로 접습니다. 세 번째 칸에 자신이 좋아하는 표현을 넣고 무엇을 좋아하는 누구라고 적습니다. 이때 이름은 책상 위에 게시해 놓을 거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적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표현은 교사가 미리 알아두었다가 상담이나 학생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표현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 자리 위에 일정 기간 올려두고 서로가 좋아하는 표현을 해주는 것을 서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의 자기 이해 및 표현과 관련된 진단 활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인성초등학교 김찬미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